안녕하세요. 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한국차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가까운 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차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차의 전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전해 내려오는 것은 없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야생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가락국기 가야입니다. 가야의 내용에 아유타국 그러니까 인도죠. 그래서 건너온 허왕옥이라는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이분이 결혼할 때 예물로 가져온 것 중에 굉장히 희귀한 것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씨였고 그 차씨를 우리나라에 이제 심어서 차가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차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삼국 사기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신라 시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차씨를 얻어와서 지리산 부근에 심었다는 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기록으로만 본다면 삼국유사가 가장 오래된 기록의 내용이기 때문에 신라 시대 이전의 가야 시대부터 차가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중국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차나무의 수령을 봤을 때 중국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에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중국의 영향을 그 전부터 받아온 것으로 봤을 때 차가 우리나라의 이제 기록에는 가야 시대부터라고 나와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가장 먼저 시작된 시베지 나라에 대해서 인도와 중국이 서로 이제 본인들의 나라가 먼저 차의 시베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차에 대한 기록이 오래전부터 존재하였고 인도에는 그보다 늦게 기록이 있어서 기록으로만 본다면 중국이 시베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또 차나무의 수령도 인도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오래된 차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차나무는 차는 현재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록상으로만 보면 가야 시대부터 차 문화가 있어 왔지만 신라 시대의 진흥왕부터 차 문화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해서 통일 신라 시대를 지나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 차 문화가 절정을 이루었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서 다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지는 현상은 아니고요. 아주 천천히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생겨났다가 천천히 쇠퇴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 의하면 신라 시대의 화랑이 수련을 하면서 차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차를 정신 수양의 매개체로 활용을 하면서 차는 불교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 시대에 차 문화도 아주 번성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문화가 발달을 하면 차를 마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했을 거고 차 문화가 전파되고 널리 보급되면서 이러한 것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차와 함께 쓰이는 도구의 생산도 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연히 우리나라는 도기 문화가 발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를 연등회나 팔관회 등 이제 국가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례와 국가 간에 이제 보내는 공물에 사용을 하였고 외국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에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차는 단순히 차 문화라는 것을 떠나서 종합적인 문화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이렇게 융성했던 차 문화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유교 사상을 도입을 했고 승려 억불 정책, 그러니까 즉 불교를 탄압하고 배척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교의 탄압과 함께 차 문화도 점점 쇠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정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차 문화는 차산지와 소수의 불교 사원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식민지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다도의 영향이 놓이긴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 불어온 미국 열풍으로 인해서 커피의 소비가 부추겨졌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차 문화는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다행히도
1950년대부터 차 문화 부흥이 다시 시작되면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차이가 생겨나서 차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의 전통차의 한국 차의 전통의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차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물론 각 시대별로 차에 대한 뭐 노래, 예를 들면 동다송이나 차를 즐겨 마셨던 정약용이나 초이선사 같은 유명한 분들의 일화도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고, 아주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으로 내려져 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흐름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한국 차 문화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너무 길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루해서 안 보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히 줄여서 큰 흐름, 큰 틀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차에 대한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분의 생각 또는 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 소통하고 차에 대해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차에 대해서 이런 점이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모르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이제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외국의 차 문화나 또는 뭐 차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주제들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뭐 제가 차도 마시면서 차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